내란범 윤석열의 궤변과 거짓말에 우라가 치미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후기입니다. 혹시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검찰이 내란 사태 진상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는 않나 싶어서 말이죠.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어떤 미래학을 나누진 않았는지, 두 사람이 김용현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두 사람이 비밀리에 통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화폰을 사용해서 그래서 왜 이 비화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경찰이 신청한 경호처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왜 검찰이 계속 반려하는지, 또 계엄 당일 체포조 구성과 관련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검찰은. 근데 정작 자기네 조직에 거기 계엄에 연루된 검찰 간부는 없는지, 적어도 친윤계의 핵심인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에게 사전에 계엄 관련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심이 들죠. 예. 왜냐하면 검찰 정권이잖아요.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일제의 안중근 의사 재판만도 못하다는 한 친윤 검사의 망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인 검찰의 지휘부와 요직을 여전히 친윤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감을 줄만 합니다. 이는 사건 초기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들을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고 또 비교적 정확한 수사로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혀낸 공과는 별개입니다. 분명히 검찰에 공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응당 그렇게 해야겠지만, 사실 저희가 의구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검찰이 자기네 총장 출신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를 정말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지, 이런 의구심에 비하면 그래도 검찰이 초기에 수사를 어느 정도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는 것도 어찌 보면 검찰의 치밀한 수사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전히 경계 대상이죠. 지금 자기네 조직의 우두머리 출신이 망국의 내란을 일으킨 데 대한 당혹감과 공적 1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 또 주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정치권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등으로 한풀 기세가 꺾인 느낌이지만은, 언제 어떻게 되살아나서 또 그런 권력의 칼을 휘두를지, 검찰권을 어떻게 남용할지 잠시도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억울해하거나 화를 낼 검사도 꽤 있겠죠.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업보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표적 수사를 일삼고 먼지떨이 수사, 별건 수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죠. 검찰 바로 세우기 또는 검찰 제자리 찾아주기가 다음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의 해체 또는 분산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를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는데요. 검찰 권력의 위험성을 일깨워준 이영림 춘천지검장 망언을 계기로 친윤 검사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사단은 주로 윤 대통령과 끈끈한 수사 인연이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5월 이후 새롭게 형성된 검찰 지휘부에는 주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낼 때 근무 인연을 맺거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빚어졌던 이른바 추윤 갈등, 또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노골적으로 윤 총장 편을 들었던 또는 윤 총장 편에 섰던 그런 친윤 검사가 많습니다. 먼저 검찰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지휘부부터 살펴보죠. 도표 이름 옆에 나오는 숫자는 사법연수원 기수입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거쳤습니다. 심 총장은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할 때 직속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업무를 조율하는 김주연 민정수석과는 업무상 상하 관계였던 적이 있습니다. 김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 신 총장이 그 밑에서 직속 부하인 검찰과장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 2인자로 통하는 이진동 대검차장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 근무했는데요. 그때 중수 1과장이던 윤 대통령 하고 그 말 많고 탈 많은 부산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같이 했던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17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형사 3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비밀리에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비화폰이라는 것도 논란거리가 됐죠. 전국 특수수사를 조율하고 지휘하는 구승모 대검 반부패 부장은 심우정 총장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 총장 사람이라기보다는 심 총장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검찰의 최대 화력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이창수 지검장은 2020년 9월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격해질 무렵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때 윤 총장을 적극적으로 보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성남지청장을 지냈는데요. 그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이런 것들을 수사를 했죠. 최근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죠. 그리고 나서 2023년에는 전주지검장으로 승진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탄핵 사유는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에 대한 지휘 책임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 아래 포진한 1, 2, 3, 4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 길목으로 통하는 요직입니다. 선임인 박승환 1차장은 2019년 윤 대통령이 총장일 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 범죄수익 환수과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환수부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서 중앙지검 1차장으로 영전한 그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의 전임자인 김창진 검사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됐습니다. 윤석열 사단에 속하는 김창진 부장은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수사특검팀 출신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의 특수사부장을 맡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조상원 4차장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참여한 경력이 출세 발판이 됐습니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으로 근무했고 이듬해 사법농단 의혹 수사 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조 차장은 2022년 이창수 성남지청장 바로 아래인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 이창수를 얘기합니다. 이창수 성남지청장 바로 아래인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한 후에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조상원 4차장 밑으로 3명의 부장이 있는데 이들이 반부패 수사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먼저 이준동 반부패 수사 1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7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및 뉴스타파 기자들을 전격 기소함으로써
10개월째 끌어왔던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수사 참 말이 많았죠.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후에 상관인 조 차장과 함께 탄핵소추 당한 상태입니다. 이승학 반부패 3부장은 2023년 전주지검 형사 3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이 부장을 중앙지검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원로원격인 고검장급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검장들은 검찰 주요 현안 때 검찰총장의 의사결정을 돕는 고문 노릇을 합니다. 최근 사례로는 1월 26일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을 앞두고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 있죠. 고검장급에서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사람은 법무부 2인자 김서구 차관입니다. 2019년 울산지검 차장이었는데요. 울산시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최초 수사를 이끌었었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해 울산지검 관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와서 수사를 확대했는데요. 최근 항소심에서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돼서 표적 수사 논란이 재현됐습니다. 김 차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특수 3부장으로 보좌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박 장관도 탄핵 소추된 상태죠. 신자용 법무부 연수원장은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춘 윤석열 사단의 주력 멤버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요직인 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법무부 감찰과장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장이 된 후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영전했다가 추미애 장관의 첫 인사 때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으로 밀려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서 2인자라고 불리는 대검 차장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그가 고검장 서열 1위인 대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난 것을 두고 한동훈 이원석 색깔 지우기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지내며 최측근으로 통했던 데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선 고검장, 그러니까 각 지역 고검장을 얘기해요. 일선 고검장은 모두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입니다. 먼저 내란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연 서울고검장과 윤 대통령의 인연은 약한 편이에요. 2019년 윤 대통령이 총장일 때 대검 검찰연구관과 국제협력단장을 지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고교 및 대학 후배라는 점 때문에 검찰 내 친한계를 대표하는 검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부친이 박순영 전 검찰총장이고 외조부가 김용재 전 서울지검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검찰 명문가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수원의 고검장을 맡고 있는 권순정 검사. 이 사람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100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아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뒷날 고발사주 사건 재판 때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황병주 대전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2017년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2019년에 윤 대통령이 총장에 오른 뒤에는 대검 검찰연구관을 맡았습니다.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윤석열 사단의 대표 주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창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를 때인 2017년, 2018년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중앙지검의 특수 1부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신고검장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중앙지검 2차장으로 영전을 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를 했습니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의 첫 인사에서 평택지청장으로 발령이 난 데 이어서 이듬해 한직인 서울고검검사로 밀려났다가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 때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라는 요직에 올랐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장, 광주고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또 다른 간판인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이력도 신봉수 고검장과 비슷합니다.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특수 2부장을 맡았고 2019년에는 특별수사를 이끄는 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했고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수사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직후 여주지청장에 이어 수원고검 검사로 연거푸 좌천을 당했다가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인 일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5월 송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나자 좌천성 승진이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올라갔으니까 승진이긴 한데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인 만큼 좌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 거죠. 검찰 실세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다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검 차장이나 서울고검장 또는 법무부 차관 아니면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사는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완전히 물갈이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송지검장 휘하 중앙지검 1에서 4차장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처리와 관련한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용사는 검찰과 수사 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송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두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환 조사도 적극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원석 당시 총장도 중앙지검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죠. 노골적으로 검찰 지휘부를 압박하던 용사는 결국 인사권으로 수사 물주기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이 총장의 손발인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 전원을 교체하고 또 주요 수사 라인 간부들을 다 밀어내버렸죠. 신윤, 그러니까 말하자 이 새로운 윤석열 세력이라는 겁니다. 자, 신윤의 대표 주자인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씨를 외부에서 조사하면서 이원석 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하지 않아 구윤과 신윤 갈등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입니다. 자, 이 인사는 말이죠.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봐도 김건희 씨가 다 한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김건희 씨가 다 휘저놓은 거예요. 검찰 인사를. 검찰 조직을 김건희 씨가 다 흐트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지금 소환 조사하냐 안 하냐가 지금 이제 화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완전 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검찰이 아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